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2020년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도요 경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감염병까지 덮친 데다가요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고요.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도 이번 감염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자리 자체도 없어지고 청년들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또 이런 실업 사태 그리고 일자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다 보니까요 청년들 자체가 근로빈곤층으로 전락을 하고요 빈곤의 대물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요 일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에 안전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해주고요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자립해서 이분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2020년 청년저축계좌 모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60만원 저축하면 1,440만원을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청년저축계좌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고 계시는 수급 가구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가상위 가구의 청년 만 15세에서 39세 이하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가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생계나 의료수급 가구의 별도 가구 특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호나 같은 법 시행령 3조 차상위 계층에서 명시하고 있는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요.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4월 7일부터 신청을 하니까요. 신청하는 달 이전 3월에 만 15세가 된 사람부터요. 만 40세가 되는 사람, 가구당 한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서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요. 원칙상 3개월간 근로나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그리고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또 만약에 근로를 한다 하더라도요 사치성 그리고 향락업체, 도박이나 사행성 업종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제외되고 있으니까요. 만약 이런 업종에 종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제외가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신다면요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읍이나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서류를 접수하시고요. 그리고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 조사를 하고 그 이후 최종 가입자로 선정이 됩니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 중위 소득이 175만 7,194원인데요. 여기에서 50%에 해당하는 87만 8,597원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가입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 4인 가구다라고 한다면요. 기준 중위 소득이 474만 9,174원인데요. 이것의 절반인 237만 4,587원에 해당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차상위 계층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고 있는 청년저축계좌에 적용하고 있는 소득인정의 계산 기준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에는요. 여러분의 자산을 나라에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공적 자료를 통해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공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분들은요. 원칙적으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또 자동차 반영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하고는 싶은데 자동차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가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 4.17%가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승용자동차 같은 경우에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에서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 그러니까 출퇴근용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가 됩니다. 또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이지 않으면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하기 힘듭니다. 차의 나이가
10년 이상인 차, 그리고 차량의 가액, 그러니까 차값이죠. 500만 원 미만인 차량 같은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요. 이 차량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요. 차량 때문에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나 보훈처의 훈령에 따르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또 국가유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여기에 대한 가구당 한 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여기에 따르는 가구당 한 대에 한해서는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가 되고요. 자동차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 대에 한해서는요,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 가액으로 산정을 해주는 규칙도 있으니까요. 내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밖에 없다, 생활에 필수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할 때는 인정이 되지만요, 그 외의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에는요, 일반재산소득 환산율 4.17%를 적용하다 보면요, 대부분 청년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규칙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법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저축계좌를 가입을 하고자 한다면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통장을 환수하거나 해지 후에 신규 가입해야 됩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자면요, 청년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세부사항인데요, 청년저축계좌 가입 가능 여부와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희망키움통장2의 지급해지자, 희망키움통장2의 환수해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고 없고가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1,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에 대해서도요, 가입이 가능하고요, 청년내일체험공제 희망 2배 청년통장 등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또는 지급해지자는 가입이 불가하고요, 디딤씨앗 통장이나 아동대상 통장에 지급해지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헷갈리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하실 때 이 표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입 기간은요, 3년인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군대에 입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군 입대자에 한해서 군 입대하는 기간 동안 적립을 중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2년인데요. 가입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저축계좌에 우선가입 제도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소득 요건이 충족하고 또 한부모 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주,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을 통해서요, 취업이나 창업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입자에 해당이 된다 하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달에 10만 원을 계속 저축하셔야 되고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교육이수라든지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되는데요,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가입하고 있는 청년들이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느냐 지속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요, 사회보장급여에 확인조사를 할 때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해지가 되고요, 그러나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내에 만약 잘못된 결과가 있었을 때는요, 소명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은요, 1개 이상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자격증은 이미 취득한 자격증이 아니라 통장을 가입한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증의 종류는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민간 자격은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국가가 공인하고 있는 자격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요, 일종 대형 면허 그리고 특수면허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했을 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반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총 3회 이 기준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께 지급하고 있는 정부 지원금, 근로소득 장려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월 저축한 분들에게 1대3으로 매칭해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3년 가입을 예를 든다면요, 본인 저축액은 36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주고 있는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그리고 여기에 매달 쌓이는 이자까지 포함한다면요, 1,440만 원에 더하기 이자 소득의 알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다가
여러분께서 거주하고 있는 시나 도에서 자활기금이나 지방비를 통합해서 추가 매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요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시고 여기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또 사용 용도를 증빙하는 50% 이상을 완료하신다면요 최초 약정을 받았던 이율에 적용을 한 금리까지 해서요 전액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이런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만기 환수 해지라고 해서요 본인이 적립한 적립금만 그리고 이자만 드리고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로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입하셔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요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360만 원을 내놓고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일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까다롭고요. 상당히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요 이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내가 조금이나마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는 내 노력에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이런 디딤돌이 되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한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